지금까지 제일 뼈아픈 실패는 이거 부동산 투자에서 있었는데, 제가 인천에 부평에 신축 빌라를 전세 세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완전 부동산 투자 초보였을 때여가지고 그때 미쳐가지고 두 개나 세팅을 합니다. 더 미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더 미쳤으면, 제가 하는 라이브 방송의 목적은 제가 매년 새해마다 목표를 설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한 달 단위로 쪼개고 그걸 어떻게든 생활 속에 엮어가지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목표를 이뤄가는 모습들을 알려드리는 게 이 방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2025년 1월에 딱 그 월 3천만 원의 수익을 버는 겁니다. 지금 제 기록상 2천까지는 했거든요. 2천 조금 넘긴 적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2025년 1월에는 딱 3천만 원 벌고 싶습니다. 여기 뒤에 화이트보드 보이시나요?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화이트보드 그대로 그냥 꺼내놓은 거고, 저기 맨날 목표 보면서 이제 상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 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목표 리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이런 내용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지난주에 엄청나게 큰 실패를 하나 경험했습니다. 제가 무료 강의를 해가지고 유료 강의를 판매하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 같이 하시는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협업해서 하는 건데, 이게 대실패를 했습니다. 대실패를 해가지고 마케팅 예산을 넣고 무료 강의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유료 강의를 파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료 강의까지는 열심히 준비했지만 유료 강의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료 강의에 이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하는데 그 마케팅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뭐 이번에 실패는 그렇게 큰 정신적인 데미지가 없더라고요. 그 요즘 실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시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도를 계속하면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시도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마음가짐을 가져가 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괜찮았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비용일 뿐. 그러니까 어차피 성공은 할 건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하면은 실패를 하면서 비용이 생기겠죠. 그냥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르게 좀 마음에 드는 내용은 실패는 행동 양식을 수정할 정보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뭔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전략들을 짜고 거기서 자기 혼자 폐기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도를 하게 되면 그게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거는 거의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실패를 하나의 정보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걸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다양한 실패들을 한번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앞에 이야기한 무료 강의 그 강의 실패 사례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저질러왔던 실패들에 대해서 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뼈아픈 실패는 이거 부동산 투자에서 있었는데, 제가 인천에 부평에 신축 빌라를 전세 세팅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완전 부동산 투자 초보였을 때여가지고 그때 미쳐가지고 두 개나 세팅을 합니다. 더 미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더 미쳤으면 지금 뭐 전세 사기꾼으로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떤 생각이었냐면 두 개 한꺼번에 사면 좀 싸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두 개 퉁퉁 이렇게 받아버렸죠. 정말 잘못한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봐가지고 그때 제일 잘못한 거는 이제 빌라를 전세를 세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너무 초보 때였어가지고 부동산의 종류마다 얘를 세팅할 수 있는 최적의 세팅 값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세 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집이니까 무조건 오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초보니까 그 시세 파악도 그렇게 잘 하지도 못했고 그게 결국에 비싸게 산 셈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나는 어떻게든 팔아치웠는데 그때 한 500인가 손해보고 팔아치웠습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 가지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게 부동산의 종류마다 최적화된 세팅 방법이 있고 그거를 수익화 낼 수 있는 그 구간이 다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빌라 어떠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신축 빌라. 왜냐면 그게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또 막상 예산을 따져보니 아파트는 어림도 없고 그 와중에 이제 둘러다 보니 깔끔한 신축 빌라도 괜찮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끝 뜯어 말리죠. "그거 하면 안 된다. 제발 그것 좀 하지 말라."고. 이게 다 제 실패 경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패는 현금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렌탈 스튜디오를 창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러 가지 실패 요인이 있는데, 일단 상황 자체가 그때가 그 코로나 막 시작됐을 때였고, 아니다, 코로나 시작되고 1년 정도 뒤였었겠죠. 뒤였고, 저희 애가 이제 막 태어날 때였습니다. 그래서 애기 출산휴가 그 10일 정도 회사에서 줬는데, 그걸 풀로 써 가지고 오전에는 이제 애기 집에서 뒤치다꺼리하고, 오후에는 렌탈 스튜디오 인테리어 하는 데 가 가지고 막 관리 감독하고 이러고 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렌탈 스튜디오 때 제일 실패한 원인은 제가 사진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아 난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아.'라는 편견도 쪼끔 있는 편이고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거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렌탈 스튜디오의 사업의 근본은 약간 그 사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어떻게 잘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장비도 조금 만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학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사업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돈이 벌린다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모든 걸 학습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즘에도 그 사업하는 사람들 만나면 계속 본질, 본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그거 돈 된다고 무조건 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에 맞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고. 그걸 이제 기꺼이 할 수 있어야 그 사업이 유지가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렌탈 스튜디오 사업은 이게 제 본질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돈도 그렇게 잘 벌리지 않았거든요. 매달 적자였습니다. 뭐 큰 적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리를 해 버렸을 때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와 이 진짜 골칫거리 하나 없앴다.' 손해를 봤는데 오히려 정리를 한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에서는 이제 본질에 대한 생각을 이제 얻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센터랑 블로그 대행을 지금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필라테스 센터는 솔직히 얘기하면 제 본질은 아니죠. 제가 운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와이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은 와이프가 가면, 와이프는 거기 딱 그 센터에 앉아 있으면 되게 내 자리인 것 같다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본질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로그 대행은 제 본질인 것 같아요. 저 글 쓰는데 재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엄청 문학적인 글을 잘 쓰진 않지만 비문학을 잘 쓴다고 그래야 되나? 다른 책에서 봤는데 목표를 이루는 글쓰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블로그 대행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오래 일해도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본질에 맞는 사업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완전한 실패는 아닌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제가 실거주를 한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1번 있고 그다음에 갈아타기 해 가지고 실거주 2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거주 1번은 적당한 때 잘 사 가지고 지금도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 됐는데, 실거주 2번을 완전 고점에서 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텔인데 등기에는 오피스텔로 돼 있거든요. 평상시 때는 안 오르고 아마 다음 사이클에서 폭등장이 올 때 오를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샀지만, 이게 제가 하락장을 경험해 보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정보로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경험에서 나오는 그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그냥 머리로는 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거 사 가지고 그냥 다음 사이클에 팔 때 되면 팔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뭐 완전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나에게는 안 일어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실거주를 그렇게 사 놓으니까 대출도 그때 되게 풀로 받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80% 까지 받았습니다. 금리 상승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막 오르면서 이자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2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아 이걸 어떻게든 해 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알아본 거였고, 그게 때마침 필라테스 센터와 블로그 대행이 됐던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전화위복이죠. 이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걔를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을 알아본 거였고,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제일 소중했던 레슨, 인사이트는 '아 이거 예측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흐름은 알고 공부는 해야 되겠지만, 얘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걸 내가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걸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 봤더니만, 결국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로만 이제 자산을 계속 쌓으려면은 그 리스크들을 계속 안으면서 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가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 그리고 그 돈에 들어오는 규모가 상당히 커. 그러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사업과 투자를 운영할 수 있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무자본 사업들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아직도 되게 유효해서 이제 그냥 미래에 대한 판단은 그냥 방향성만 생각하고 엄청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이런 실패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소중한 경험들을 얻었고요.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저랬지라고 생각하시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수만 가지의 실패들에 노출이 될 겁니다. 이건 제가 했던 경험들이고 이런 거 공유하면서 이제 서로의 내공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실패들 말고도 엄청 짜잘짜잘한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 시도와 실패와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시도를 할 때 이게 될 거다, 초대박의 성공이라는 그 기대치가 올라갈수록 그게 안 됐을 때 마음의 상처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클수록 역시 좌절감도 크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절감이 왔을 때 뭔가 더 하기가 싫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대를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대를 안 한다고 엄청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단기적인 시야에서는 매일의 삶은 엄청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먼 미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개념인데 굿 투 그레이트라는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엄청 좋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 책 딱 읽으면서 와, 스톡데일 패러독스는 하나 건졌다 이러면서 읽었던 책이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거기서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 비관적인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그 비관적인 사람들에서도 난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먼 미래에 대한 긍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은 그냥 비관적인 걸 인정을 하되 먼 미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전 이게 엄청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매일 일하고 이렇게 변하는 게 없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치열하게 사는 거죠. 근데 당장 내일에 뭔가 엄청 큰 변화가 있진 않아. 하지만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순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톡데일 패러독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도교? 이런 노자의 가르침? 이런 것도 되게 관심이 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는데 음과 양의 조화랑도 되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음과 양 태극 모양 아시죠? 그게 의미하는 게 극단의 것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건데 매일의 비극적인 삶이 어느 순간 되면 긍정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긍정의 삶이 계속 과도하게 되면은 탐욕이나 그런 걸로 이어져 가지고 다시 부정으로 빠지거든요. 이 흐름이 되게 좀 삶의 지혜를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성공과 실패라는 거는 일단 시도에 대해서 나오는 결과값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값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성공하면 기쁘죠. 그리고 그 기쁜 게 계속 반복되면 약간 도파민 중독처럼 탐욕에 빠지기도 쉽고 또 반대로 실패를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패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일을 하고 삶을 헤쳐나가는 방법은 이 두 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굴러가되 그냥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실패에 대해서라는 내용 좀 정리해보면 그냥 실패는 시도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매일 하루하루 힘들게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되는 날이 있다. 희망도 좌절도 너무 하지 말고 그냥 할 일을 하면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